제가 1년에 한 번씩 쥐젖이나 이 편평사마귀 시술을 받거든요. 유전적으로 저는 편평사마귀나 쥐젖 같은 것들이 이런 데 좀 분포돼 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거든요. 피부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줄리코입니다. 오전에 피부과 가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점검 받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특별히 여름하고 가을 지나가는 때에 1년에 한 번 정도 편편사마귀, 또 쥐젖, 또 피지 증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얼굴 피부에 좀 다양한 간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대요. 그게 바로 쥐젖, 편편사마귀, 일단 피부 증식인데, 오늘 CO2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여기 딱지가 벌써 다 앉았죠. 이런데 다 딱지가 앉았고, 사이드 쪽으로 저는 편편사마귀하고 쥐젖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CO2를 해서 레이저로 시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는 미라젯이라는 모공과 여드름 흉터 레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피코프락셀, 프락셀, 그 다음에 뭐 시크릴 레이저하고는 좀 다른 원리의 미라젯이라는 레이저를 피지 많은 부위에만 받았어요. 여기 코, 특별히 여기 나비존, 그리고 전 턱에도 피지선이 발달돼서 아프더라고요. 저는 스킨보톡스보다 아팠고 꽤 오랜만에 아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크릴 레이저 같은 경우는 바늘로 의해서 쭉쭉쭉쭉쭉쭉 쏘는 거면, 이 미라젤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롤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 통증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요즘에 무리해서 피곤했는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은 CO2 레이저 그리고 모공 레이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피부 점검을 받았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편사마귀 있었고요, 쥐젖 같은, 그리고 피지들이 뭉쳐가지고 여드름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레이저로 제거를 해주셔야 피부 톤이, 피부 결 자체가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돌토도 올라온 것들, 여러분 한번 거울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피부에 오돌토도 올라온 것들이 여드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쥐젖일 수 있고 편편사마귀일 수도 있고, 피지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종기처럼 생긴 것들, CO2 관리했는데, 지난 영상들 속에 편편사마귀, 쥐젖, CO2 레이저 받고 나서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집에서 어떻게 홈케어 해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 저녁에 홈케어 영상을 찍을 텐데, 저는 CO2 레이저 편편사마귀 쥐젖을 받고 그 재생 테이프를 안 붙였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딱지가 생겨요. 이렇게 갈색, 지금 딱지가 생겼죠. 그래서 재생 크림만 열심히 발라주면 되거든요. 저 오늘 하루는 메이크업 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재생 크림 발라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홈케어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드름 흉터, 또 피지 분비 때문에 제가 미라젯 레이저를 받았잖아요. 이런 모공 흉터, 여드름 흉터 받을 때도, 레이저를 받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재생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홈케어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오전 11시에 관리받고 집에 와서 촬영했을 때보다 붉은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딱지가 더 리얼하게 CO2 받은 자리, 편편사마귀 제거한 자리 나타나고, 또 가운데는 제가 미라젯이라는 이제 모공에 도움을 주는 레이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편편사마귀 관리하고 재생 테이프 왜 안 붙여야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어요. 딱지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딱지가 덜 떨어지게끔 재생 크림만 열심히 발라주면 되는데, 오늘 물로만 헹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로만 헹굴 건데 그냥 이대로 자느냐,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촬영 전에 물로 헹궜어요. 헹구고 저는 이때 저만의 수분 진정 팩을 해줄 거예요. 수분 진정 팩을 해주고 나서 스킨케어하는 홈케어 법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마취 크림이 20분, 타겟팅 해가지고 나의 비립종들, 나의 편편사마귀, 막 피지 증식돼가지고 뭉쳐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타겟해서
지우다 보니까 아파요. 그래서 마취크림 20분 발랐고 재생크림을 열심히 발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수분 진정팩을 해줄 거예요. 수분 진정팩 해주고 물로 살짝 헹궈진 다음에 스킨케어하고 바로 끝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태리 제품이고 공구에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쓴 지는 한 4년 넘었는데 요거 이제 거의 다 써서 이거 잘라서 써요. 요게 지금 이태리에서 안 오고 있대요. 제가 오늘 여기 판매처에다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진짜 잘라서 써야 돼. 이거 저번에 이거 썼을 때 이미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긁어서 써야 돼서 저는 꼭 레이저를 받으면 수분 진정팩을 꼭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 레이저 받고 나면은 여러분 피부가 좀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CO2 레이저 같은 경우도 아팠어요. 이 딱지가 오래 붙어 있어야 재생이 빨리 되니까 그 부분이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발라줘야 돼요. 귀 쪽이 피지선들이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이쪽에 편편사마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수분팩을 한 10분에서 15분 올려주고 나서 스킨케어하고 자면 그 다음날 훨씬 피부가 촉촉하거든요. 이거 일명 멜론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이러고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물로 헹구고 제가 쓰는 좀 스킨케어들 촉촉한 것들,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면은 촉촉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수분팩을 10분, 15분 정도 해주고 나니까 딱 보시기에도 아까보다 톤이 되게 맑아지지 않았어요? 맑아지고 되게 촉촉해요. 그러면서도 쥐젖이랑 편편사마귀 딱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해주시고 수분팩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물로 슬쩍 헹구실 때 자극 주지 않게 러빙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토너를 항상 화장솜에 묻혀서 쓰고 있는데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라고 해가지고 얘 자체가 정말 수분 진정이 되는 토너고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저는 요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라는 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레이저 같은 거 받을 때는 요 토너를 쓰면 굉장히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예민하게 이제 딱지가 져 있는 이제 CO2 레이저를 받을 때는 토너를 그냥 손에 덜어서 톡톡톡톡만 해줘요. 왜냐면 화장솜에 그 솜들하고 거슬리면서 이 딱지가 뜯겨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얹어서 톡톡톡톡. 살짝 따가워요. 살짝 따가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고 나서 지금 수분팩을 했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고 단단해요. 그럴 때는 저는 따로 리프팅 세럼, 수분 세럼을 쓰지 않고요. 그냥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땡큐 파머 제품들 여러분 써보셨어요?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미라클 에이지 리페어 에멀전이라고 사봤는데 얘가 세럼도 나오는데 에멀전이 더 좋더라고요. 에멀전이 약간 세럼 느낌의 너리싱한 그 촉촉하고 진득한 거 저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여러 번 바르고 잘 거예요. 요런 되게 쫀득쫀득한 거의 크림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놀랬어. 에멀전이 크림 제형의 느낌이 들어서 자극이 되지 않게 발라주시고요. 왜 피지가 코하고 옆에는 있지만 이런 데는 좀 충분히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넓게 해가지고 딱지가 떨어지지 않고 새살 돋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 수분팩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도 이렇게 살짝 레이저 받은 것들이 따가워. 왜냐면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손 온기를 통해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러면 끝이에요. 클렌징 폼을 약간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세안해주고 바로 기초 바르시고 화장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훨씬 피부가 환해졌죠. 그래서 저는 레이저 받고 나서 디에고 달라 팔마의 수분 진정팩 써주고 멜론팩 그 다음에 이 토너하고 땡큐 파머의 에멀전
마치 에멀전의 크림 같은 이 두 개 바르면 홈케어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생크림 충분히 발라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땡큐파머의 미라클 에이지 리페어 에멀전을 재생크림 대용으로 충분히 발라줬어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피부 점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편편사막하고 쥐젖, 그리고 또 피지 증식으로 생긴 그 약간의 여드름 같은 것들을 제거를 했어요. 거기에 피지성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라젯 레이저를 받았는데 홈케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영상들에서 주셨어요. 언니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처럼 자극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수분과 보습 또 재생을 충분히 관리해주면 편편사막의 CO2 레이저 받으신 분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피부 고민 또 피부 점검을 받으시라고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줄리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